안녕하세요. 3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신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락은요, 좋게 보면은 민주주의 비용 지불하는 거고, 나쁘게 보면 정치 실패 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우한 바이러스 지원 법안이 현지 시각 1월 저녁에 미 상원에서 합의가 실패했죠. 그래서 야간 선물이 하한가까지 박살이 나고요. 이제 월요일날 장 시작하기 전에 연준이 다시 등장해갖고 무제한 양적 완화 발표하면서 이제 폭락이 좀 방지가 됐습니다. 월요일날 상원에서 뭐 합의가 다시 추진될 거라고 했으니까 혹시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다 갑자기 지금 급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여기서 급 반등하니까 합의되나 보다 기대하는 거죠. 그러나 두 번째 합의도 실패하면서 주가 다시 밀렸습니다. 의회에서 일실하는 거 늘 이렇게 막 정파에 따라 질질 끌고 밀고 당기고 그래서 보는 사람들 기다리다가 속 터져서 뒤지기 직전에 저끼리 웃으면서 통과시키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싫으면 독재를 해야죠. 그런데 독재 비용보다는 민주주의 비용이 더 싸다 이거죠. 그리고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저 법안이 그러니까 월요일 날 두 번째 시도에서 통과됐더라면은 폭등하지 않았을까 저는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the longer waits, the greater economic damage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합의가 질질 끌면 끌수록 그러니까 경제적 손실은 더 커진다 이런 뜻이죠. 다우가 582포인트 3% 이상 하락했고요. S&P 500 2.93%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장중에 2%대 상승 반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0.27% 하락 마감이고요. 반도체 지수 3.36% 급등입니다. 급등. 마이크론 6.16% 뭐 이 정도면 폭등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미 국채 시장 자금 유입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권 수익률은 추가로 하락되고 안정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10년물 0.786%입니다. 달러 지수 살짝 내려서 103.23이고요. 그러나 최근 고점 근방입니다. 그렇죠? 원달러 1273원으로 급등을 했고 원엔 11.45로 급등을 했고요. 위안달러 7.09로 살짝 내렸습니다. 루블 환율은 최근에 고점 근방에서 살짝 내려서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관심은 아마 원화 환율 움직임이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 결론은 1300 돌파 가능성은 낮다고 저는 봅니다. 일시적으로 1300원 돌파하더라도 지속되기 힘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이쪽 바이러스가 퍼지는 거 대략 2주 내에 물리적으로 정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요. 지금 글로벌 셧다운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바이러스하고 지금 사생 결단은 전투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인간이 이기리라고 저는 봅니다. 예. 사람이 이긴다에 저는 베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경제적 충격 해결도 방안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계속 나오고 있는데 남은 게 바로 이 미국 의회 민주당 요것들입니다. 요거. 예?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 바이러스보다도 민주당 것들 발목 잡는 게 더 무섭고 더 지긋지긋합니다. 하여튼 지독합니다. 저 발목 잡는 거. 미국도 저거 지독합니다. 예. 특히 낸시 펠로시. 그래서 제가 자꾸 할망구라 그럽니다. 저거. 네? 제가 낸시 펠로시 보고 자꾸 할망구라 그러잖아요. 옛날 금융위기 때 진짜 속 터서 죽겠더라고요. 결국 그때 누구죠 그때? 재무장관 하던 사람이 공개적으로 낸시 펠로시 앞에 가서 무릎 팍 꿇어버리고 대가리 팍 숙였다니까 살려달라고. 그렇게 질질 끌다가 통과시켰습니다. 이분에도 그럴 거 아닌지 이건 하여튼 모르겠어요. 걱정입니다. 하여튼 바이러스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원 법안 이거 통과시키는 데는 분명히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이거 그런데 결국 합의 안 하고는 못 버틸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보고 있고요. 3월, 4월 경제 데이터는 당연히 나쁘겠죠. 당연히 나쁘는데 그래서
그런데 그 나쁘다는 것이 이미 상당 부분 지금 시장에 반영되지 않았나. 어찌 보면은 너무 많이 반영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지금 들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는 외환 보유가 지금 사상 최대치 부근이고요. 그 다음에 이 한미 통화 수합이라는 것도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해서 됐다기보다는 미국이 이렇게 한 겁니다. 미국이 주도해서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준이 미국 국내 그 유동성 공급하는 조치 취했고 해외 달러 유동성 공급하는 조치 중에 일환이 바로 이 수합이라는 거죠. 한국뿐만 아니라 9개 나라하고 이제 체결했는데 만약에 지금 600억 불로 이렇게 한정을 정한 것은 이 정도면 충분할 거다 이렇게 보고 한 거죠. 만약 이게 부족할 것 같다 그러면 언제든지 더 늘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발 경제 위기가 외환 위기로 정폭돼서 계속 전이하지는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가는 오후장에서 WTI 6%대 급등해서요. 24불대 움직였고 브렌트도 올라서 27불 선입니다. 데이터 오늘 월요일은 지표가 특히 적네요. 두 건이 있습니다. 태국 2월 수출 마이너스 4.47%, 수입 마이너스 4.3% 모두 예상보다는 양호합니다. 유로존 3월 소비자 신뢰지수 마이너스 11.6으로 폭삭 내려앉았는데 예상치 마이너스 14.2보다는 양호합니다.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한 바이러스 전선은 크게 두 가지로 이제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1번은 경제 부양 조치이고요. 2번은 바이러스 퍼지는 거 막아내고 바이러스 죽이는 이런 조치입니다. 즉 방역, 치료제, 백신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되죠. 그래서 지금 그 경제 조치와 관련해서 우리는 관심을 여기에 이제 가져야겠죠. 그러니까 연준이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뭐건 간에 경제 충격으로 금융이 지금 신음을 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즉 금융이 신음한다는 것은 돈이 제대로 돌지 않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준의 위기 대응 수단은 이미 다 있는 겁니다. 뭐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건 아니겠죠. 그렇게 봅니다. 저는 금융 위기 당시에 사용했던 그런 수단들 기초로 만약에 금융 위기하고 지금이 다른 점이 있다면 그 다른 점만 고려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기의 정도에 따라서 실기하지 않게 즉각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연준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연준이 직접 바이러스를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금융 위기로 전이되는 것은 확실히 막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막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돈이 돌지 않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돈이 원활하게 돌아가면은 결국 바이러스 잡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무제한 양적 완화를 선언을 했습니다. 네? 지금 연준이 그 전에 한 일이 미 국내에서 유동성 공급하기 위해서 제로 금리 도입하고 뭐 그때 7천억 불인가 국채, MBS 이런 거 매입하기로 발표한 게 그게 1단계 조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유동성 공급하기 위해서 9개 나라하고 통화 수합 체결한 거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월요일 날 장 시작하기 전에 한 8시경에 연준이 다시 긴급 임시 FOMC 회의 열어갖고 어떤 세 가지 중요한 조치를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골자는 무제한 양적 완화입니다. 돈이 부족해서 경제가 안 돌아가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확실하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국채하고 MBS 채권 이런 쪽으로 이제 매입했는데 채권을 매입한다는 것은 돈 푼다는 거니까요. 회사채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회사채 발행 시장, 유통 시장 다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전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배경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금융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기준으로 사상 최저 금리가 이제 진행이 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대규모 회사채 발행해서 그 돈으로 자사주 매입에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10년 이상 주가 상승한 그 배경에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돈이 돌지를 않으면은 그 회사채라는 거는 만기가 있지 않습니까? 만기에 상환하든가 아니면은 회사채를 재발행을 해야 되는데
예? 그래야지 부도가 안 날 거 아닙니까? 근데 회사채 그 빚낸 돈으로 자사주를 매입했는데 주식은 지금 똥값이 돼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회사채 발행을 원활하게 도와주겠다. 그 다음에 회사채 유통을 원활하게 해주겠다. 회사채 유통이 안 되면은 회사채도 똥값이 될 수 있잖아요. 즉 회사채 수익률이 폭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돈 풀어서 회사채 발행 시장, 유통 시장 돈 무제한 풀어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골자는. 그 다음에 소기업과 가계대출 지원을 위해서 금융위기 당시에 운영했던 그런 기구를 다시 운영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예, 뭐 구체적인 기구 이름들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뭐 헷갈리잖아요. 그 기억에 남지도 않고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 발표할 때는 국채하고 MBS 이 매입 규모가 7천억 불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때는 한 요 정도 발표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지금 봐서는 의회에서 지원 법안 통과가 자꾸 지연되니까 그러면 연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제한 없이 왕창 풀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어떤 그 정파가 없지 않습니까? 독자적으로 움직이니까 신속하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의회는 기본적으로 저것은 정파적입니다. 예? 여야로 나뉘어서 싸우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합의가 언제 될지 현재로서는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그래서 지금 쟁점은 이 바이러스 릴리프 빌, 이 구제 법안이라는 거 이게 지금 알려지기로는 1.3조 달러 규모로 알려져 있고요. 커들로는 2조 달러까지 될 것 같다 이렇게 확인을 한 거 아닙니까? 그겁니다. 그거. 요거 지금 의회에서 태클이 걸려갖고 언제 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재정 지원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이거는 일치합니다. 여기 대해서는 아무도意見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말은 이거 아닙니까? 트럼프 방식은 싫고 민주당 방식으로 하자고 지금 상원에서 고집 피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골짜기가 딴 거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방식은 뭐고 민주당 방식이 뭔지 우리가 여기서 그걸 대놓고 비교하고 뭐 설명하고 그럴 필요 전혀 없겠죠. 네. 하여튼 둘이 이제 싸움질하고 있다는 것인데 문제는 여기에 하원에 있는 낸시 펠로시가 지금 끼어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할망구 끼어들면 골치 아파요. 더 복잡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낸시 펠로시가 하는 말은 차라리 하원에서 독자안을 내겠다는 것인데 만약 그렇게 되면 최악이죠 이거. 이거 이렇게 되면은 절차가 지연되는 거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거. 그래서 아주 걱정스럽습니다. 이건 진짜 바이러스보다 더 무섭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번 금융위기처럼 이 펠로시가 틀어지고 민기적거리면 말이죠. 이번에는 머누신이 무릎 꿇고 머리 팍 숙여야 통과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The long wait, the great economic damage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참 걱정입니다 이거는. 얼마 전에 머누신이 자기는 매일 제롬 파월 의장하고 소통하고 있다. 우리 지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 지출이 의회에서 막히는 동안 패드하고는 조율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머누신이 확인한 거는 의회의 그 재정 지원 법안이 통과되면은 연준 지원을 다 합쳐갖고 대략 한 4조 달러 정도 이렇게 그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해줬습니다. 이 정도 규모를 가지고 지금 그 펀드를 조성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 사진 한번 보시면요. 머누신이 이렇게 밝힌 내용이 나옵니다. 그 제목만 보면은 그 10주 내지 12주 이내에 바이러스 잡아 죽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한 것 같은데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해서 내용을 봤더니 내용은 많이 좀 다릅니다. 제목하고는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머누신이 이제 말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트럼프하고 같이 이 브레인스토밍을 했다는 겁니다. 보고라기보다도 상의를 했다는 거죠. 터놓고 자유롭게. 소개를 하면서 지금 그 바이러스 자체를 잡아 죽이는 거는 의료 전문가들 몫이 아니냐. 그래서 그분들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매우
믿음직스럽다 이런 결론입니다. 신뢰한다는 거죠. 뭐 당연한 얘기일 테고 경제 부양 방안을 지금 의회에서 논의 중인데 그 구제 법안이 처리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10주 내지 12주 동안 바이러스하고 싸울 시간이 확보된다는 겁니다. 바이러스하고 싸울 시간이 확보된다는 게 뭡니까? 그걸로 지금 고통받는 가게, 기업, 그 기업은 소기업, 대기업 이렇게 도와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동안에 우리는 바이러스 잡아 죽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 그 지원 법안의 내용이 통과되고 나서 최대 12주까지 그러니까 미국 경제 충격을 버틸 수 있는 그 정도의 돈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모니스는 I hope we don't need to last that long. 그렇게 오래 끌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주 이전에 이 사건을 끝내고 싶다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혹시라도 안 되면 뭐 할 수 없죠. 의회 가서 다시 돈 더 달라고 해야 되죠.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한 바이러스 이 치료제 관련해서 프랑스 연구팀이 발표한 그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퀸 이거 드디어 미국 FDA에서 그 우한 바이러스 치료제로 사용 승인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지난주 목요일 날 기자회견할 때 이거 치료제로 승인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FDA가 우리는 승인한 바 없다 이렇게 말을 해갖고 또 이게 살짝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FDA 발표하기를 트럼프 대통령 그 지시대로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지 조사를 쭉 했다는 거죠. 해봤더니 일단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사용 승인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한국에서는 이 임상 시험이 시작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이 하이드록시 클로로퀸하고요, 칼레트라도 이건 전혀 다른 약제죠. 항바이러스제. 그래서 일종의 HIV 치료제인데 이거 두 가지 임상 시험 계획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식약처가 22일 날 승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월 말경 결과 나올 예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미국의 유명한 회사 아닙니까? 길리어드사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됐던 거, 렘데시비르라는 거, 이거 지금 가장 강력한 우한 바이러스 치료제로 떠오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그래서 이 약을 우한 바이러스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임상시험을 해야 되니까 그 임상시험 이거는 서울대병원하고 중앙의료원이 지금 진행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가 우한 바이러스 치료제로 3가지 물질이 지금 소개가 됐지 않습니까? 아마 그 가운데서도 렘데시비르 같으면 이게 지금 사람들이 엄청 몰리는 모양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 완전히 폭주를 해갖고요. 표현으로는 기하급수로 지금 늘어나갖고 도저히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리아드사가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이 긴급 처방용 제공을 해줄 수가 없다. 이런 발표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클로로킨에 대한 임상시험도 전 세계적으로 엄청 많이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폭스뉴스에 프랑스 연구팀 그 기사가 나온 이후로 아마 YTN에서 후속 취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제 보도가 됐는데 제가 정리했습니다. 참고 한번 해보십시오. 결국 백신 완성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최소 12개월 이렇게 걸린다니까. 그러면 그 안에 우한 바이러스 전용 치료제도 없는 상황이니까 과도기적으로 기존 약제 전용 가능하는 거, 이거 오프라벨이죠. 이거를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이해가 됩니다, 지금. 그 다음에 우한 바이러스 방역하는 한국 정부의 태도 매우 기이합니다, 제 눈에는. 이상합니다, 지금 도대체. 한국처럼 하는 것은 한국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세계의 구경거리 되는 거 아니냐, 조롱거리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 우한 바이러스 중공의 우한시에서 시작된 것이고요. 처음에 한국에는 없었습니다. 전 세계에 없었죠, 이거는. 처음에는 중공에서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는데 그럼 중공 입국 차단을 안 했습니다. 지금은 중공은 물론이고 온 세계에서 바이러스가 지금 밀려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유럽이나 미국 당연하고요. 모두 입국 차단하는 것이 방역을 위해서
필요 최소한의 조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 하고 있습니다. 표 보시면은 미국, 유럽 등 세계 각지에서 지금 바이러스가 밀려 들어올 가능성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팩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국자들 검사 비용을 한국이 부담을 하고 있다고 하죠. 격리를 하면은 생활 보상비 쪽으로 우리가 돈까지 준다고 합니다. 에? 발견된 환자들은 공짜로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니 외국인들 눈에는 한국은 바이러스 환자 천국이라고 부러워할 것 같습니다. 세계 130개 이상 국가들이 한국을 입국 차단을 하고 있는데 한국이 입국 차단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죠. 에? 중공해고 후베이성만 차단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러니까 국내 방역을 아무리 한들 뭐 하겠습니까? 해외에서 바이러스 계속 들어오고요. 여기서 또 퍼져나가면 건절이 되겠습니까 이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입국자 검역은 실질적인 효과가 없거나 있다고 해도 매우 제한적이고요. 결국 우리 세금만 허공에다 갖다 버리는 꼬라지입니다 이거. 효과 없는 공항 검역 짓거리는 사실상 방역을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이러스 퍼지는 거 돕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이거? 방역 의무 안 하고 방역 방해하는 행위 아닌지 헛질하면서 세금만 낭비하는 거 아닌지 매우 유감입니다. 지금 하는 짓거리가. 외국인 입국자를 왜 우리 돈으로 진단을 하고 왜 우리 돈으로 치료를 해주고 왜 우리 돈으로 생활 보상비까지 주는가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불능대기를 한국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랍니다. 예? 그래서 저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제가 이 짱구를 굴려봤더니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 가진 그 외국인이 한국 돌아다니면서 바이러스를 퍼뜨리면은 한국인이 감염되는 거 방지하니까 결국 한국인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완전히 이거 요술 궤변질 아니겠습니까 이거? 간단하게 입국 차단만 하면은 돈도 안 들고 방역 효과가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입국 차단이 오래 갈 것도 아니고 길어야 한 달 정도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는 뭐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전부 다 잠시 잠깐 만나지 말자, 잠시 잠깐 사회적 거리를 두자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이거 국제적 버전이 바로 입국 차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내에서는 만나지 말자 하면서 국외에서는 왜 이걸 안 하냐고요. 지금처럼 만약에 이렇게 내버려 두면은 입국자 중에서 환자가 발견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비행기 같이 타고 온 사람들은 다 지금 위험에 빠지는 거 그런 꼬라지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처음에 잘못 끼운 단추를 끝까지 지금 똥꼬집 피우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 우리 국민들이 부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질본과 의료진들 그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대구도 진정이 되는 것 같고요. 다른 지역도 분명히 국내는 진정이 되는 것 같은데 해외발 바이러스가 자꾸만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 과연 한국에서 완전 종식이 될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한 바이러스와의 전쟁하는 이 과정에서 여러 사람 모이지 말라 그래갖고 독일은 3사람 이상 모이지 말라. 트럼프는 10사람 이상 모이지 말라. 또 어디더라? 또 유럽의 어떤 나라는 2사람 이상 모이지 말라. 단 가족은 예배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지 말라. 이해됩니다. 충분히 이해되고요. 그리고 이걸 이제 강제로 하기 전에 국민들이 스스로 주인 의식을 갖고 스스로 협조하는 거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불만이 없고요. 그런데 가령 말입니다. 클럽 같은 곳 지하 밀폐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떼거지로 바글바글 모여갖고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광란질을 하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아가리만 털고 사실상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마 선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데
문재인 탄핵 운동하는 거 목사는 구속해버리고 교회는 모이지 말라고 강제로 폐쇄를 한다고 합니다. 에? 그러니까 저 마귀 같은 것들이 바이러스 이용해서 정치적 반대 세력들 탄압하는 그런 좌파 독재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과 몇몇 그 검사분들을 쿠데타 세력이라고 욕지를 하는 이런 놀라운 발언이 나왔습니다. 어제죠. 검찰도 헌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검찰권도 국민이 위임한 권한입니다. 그거. 대통령이 준 거 아닙니다. 대통령만 헌법에 근거하는 거 아닙니다. 윤석열이 잘한다고 그렇게 칭송하던 세력들이 왜 갑자기 윤석열이 쿠데타 세력이라고 욕지를 합니까? 그거 뭐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 조국이라는 거 파렴치한 가족 범죄 집단을 알아서 덮어주지 않고 말이에요.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다고 그러는 거겠죠. 뭐 또 범죄의 소굴, 그 악의 소굴이 되어버린 청와대 핵심 세력들이 말이죠. 세금으로 밥 처먹으면서 무더기로 개입을 해갖고 문재인의 절친이라는 그 피고인, 그 울산시장 부장 선거 사건을 윤석열 그 팀들이 알아서 덮어주지 않고 수사하고 기소했기 때문에 뭐 저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윤석열 총장 이분 말씀하기를 검찰권은 국민이 맡긴 것이니까 국민과 헌법을 따라서 맡긴 소임을 다할 뿐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즉 이 말은 마귀 같은 새끼들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그야말로 국민만 바라보고 법과 원칙대로 정상적으로 임무 수행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칭찬을 해줘야죠. 나무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신을 쿠데타라고 벌렁거리는 저 아가리들이 5.16을 쿠데타라고 또 벌렁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쿠데타 세력이 아니듯이 윤석열이 쿠데타 세력이 아니고 충신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박정희 대통령의 5.16도 쿠데타가 아니라 구국의 혁명이라는 주장이 그게 아마 정답일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저 마귀 같은 것들이 지지되는 것과 정반대로 찍으면은 그게 정답이 되는 거죠. 찍는 것도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적폐라고 벌렁거리는 너그가 적폐의 본산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